기적을 만난 사나이.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쑥스럽다. 참고로 지금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여기 사진도 있죠? 집에서 촬영을 오랜만에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혼여행 정보 스위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기 위해서 오직 스위스에서만 10박 12일 신혼여행을 했었고, 그 영상들을 이제 거의 일자별로 이제 올렸는데, 거의 이제 영상들은 이제 브이로그 형태다 보니까 실제로 스위스 여행을 신혼여행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려면 따로 그 여행 정보만을 알려주는 영상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텔, 먹거리, 교통 관광, 그리고 뭐 기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 스위스의 모든 도시와 모든 관광지를 다 가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박 12일 동안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직접 경험한 것들 위주로 호는 호, 불호는 불호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 영상을 보신다면 10박 이상의 그런 스위스 신혼여행 가면 이렇게도 지낼 수 있구나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 관련된 정보입니다. 우리는 인천 출발 7위인 이렇게 했죠? 왜 저 시청자분들에게 아. 얘기했어요? 나 저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경유를 해서 갔습니다. 직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많지는 않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일정에 없었어요. 경유지는 핀란드의 헬싱키라고 하는 핀란드의 수도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위치상으로 적절한 위치는 아니에요. 위로 갔다가 돌아가야 되는 그 위치인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쪽으로 갔었고, 항공사는 피네어라고 하는 핀란드 항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러시아 상공을 시기상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랍 쪽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한 16시간 정도 비행을 해야 되고, 헬싱키까지만 따져도 9시간, 10시간, 11시간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경로였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피네어 항공기의 그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블루베리 주스가 그렇게 맛있었어. 피네어는 그 시그니처 음료가 그 블루베리 주스, 그거 사람들이 많이 드시고, 난 5잔 마신 것 같아. 맞아, 무료여가지고 계속 마실 수 있었고, 그리고 비행기가 쾌적한 것 같아. 좌석도 좀 탔나?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공기가 좀 세팅이에요. 좌석 간의 그 통로 공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행기보다 좀 넓고 깨끗하고, 거기다가 한국어 서비스까지 되는 비행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제 비행기 예매 이후에 체크인하는 과정에서 이코노미석이더라도 거기서 조금 더 넓은 좌석, 아니면 뭐 이렇게 발을 쭉 뻗을 수 있는 좌석, 이런 거를 비용을 더 지불을 하고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저희는 안 했어요. 근데 안 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 장시간의 비행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컨디션이 가진 비행기였다. 근데 단 헬싱키에서 취리를 가는 항공기는 조금 크기가 작다. 자, 다음으로는 묵었던 호텔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도시 순서로 여행을 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7위인 해서 7위 호텔에 집을 풀고 취리를 구경하고 그 다음날에 루체른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루체른 시내를 2일째 돈 다음에 3일째 리기산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비가 와서 맞지. 리기산의 일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인터라켄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라켄에서 융프라우 VIP 패스를 끊고 하더클룸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4일째 5일째 우리가 융프라우 올라가고 피르스트 산에 올라갔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6일째 그 인터라켄 주변의 소도시들을 이렇게 돌았죠. 8일째 체르마트, 그리고 9일째 베른, 이렇게 해서 10일째 출국. 자, 그럼 첫날 1박을 진행했던 취리히 호텔에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어디였습니까? 취리히 중앙역에서 도보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부티크 호텔 헬베키아라고 3성급 호텔입니다. 민트색 건물 색상이 굉장히 예뻤던 호텔이고, 스위스 첫 호텔이다 보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안고 갔던. 그런데 우리는 걸어갔지만 여기서 10분, 15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트램 타고 바로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스위스의 수질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 그런데 샤워기 필터로 꽂았을 때 필터에 걸러서 나오는 것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물이 깨끗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약간 시끄러워서 나는 점. 그리고 여기 호텔이 우리가 묵었던 호텔 중에서 크기상으로는 제일 좁았지만 그래도 뭐 있을 거는 다 있고 크게 뭐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갔던 호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와, 두
두 번째 같은 호텔이 진짜 죽여줬어요. 신혼여행이니까 큰맘 먹고 1박에 얼마입니까 이거? 87만 원. 5성급 호텔입니다. 그랜드 호텔 내셔널 루체르. 루체른을 관통하는 로이스강, 레이크뷰 경치였고요. 호텔 외관도 굉장히 좋고 호텔 로비도 좋고 방 컨디션까지 너무 완벽했다는. 독특했던 게 있어요.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직원이 설명을 해주지 않은 문이 있었어. 하나. 근데 그게 원래 대저택으로 다 연결되어 있던 방 같아. 그거를 끊어서 호텔 방으로 만든 거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문을 잠궈 놓은 거예요. 내가 힘으로 강제 열려고 하다가 뭔가 쎄서 이제 말았는데 알고 보니 이제 베란다 통해서 보니까 옆방이었어. 옆방이었다. 수영장도 있습니다. 이 호텔은 당연히 실내 수영장이고 꽤 넓었고 조용조용하고 시설도 잘 돼 있고 비싼 값 하는 그런 호텔이다. 자, 다음 아메론 호텔 플로라 루체른이라는 호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4성급 호텔입니다. 30만 원. 그 호텔도 굉장히 깨끗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루체른 중앙역에서 멀지 않은 매우 가까워요. 기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징이라고 한다면 2017년에 객실 리뉴얼을 했다. 뭐 시설은 좋은데 사실 여기 호텔에 대한 깊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날 날씨가 안 좋아서 원래 루체른 계획을 틀어서 인터라켄으로 가야 되는데 루체른에서 인터라켄이 한 2시간 걸리나?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가서 즐기고 밤늦게 오다 보니까 거의 여기서는 잠만 잤어요. 4성급 호텔인데 시설들에 대해서 뭐 좀 즐기거나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시설이나 뭐 친절함이나 이런 거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치가 최고. 그리고 우리 그린 레벨2로 넘어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머무는 벨베데레 스위스 퀄리티. 4성급이고 2박에 118만 원 정도. 역에서 이제 1.2km라고 돼 있어서 거리가 좀 되는 곳이기는 했는데 일단 호텔 자체가 유명하고 2박을 어차피 여기서 하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한 곳이고요. 트립 어드바이저 선정 트래블러스 초이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2024에 선정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 스위스 여행에서 제일 만족도가 높은 호텔입니다. 나도 그래. 뷰가 일단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랜드 내셔널 호텔도 뷰가 굉장히 멋있었거든. 그렇지만 이 호텔에서 바라보는 뷰는 정말 스위스의 우리가 그 풍경. 안데스. 알프스. 죄송합니다. 그 풍경이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아이거 북벽의 뷰가 아니라 그 뒤의 뷰였잖아. 우리가 약간의 돈을 더 투자해서 아이거 북벽을 보고 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게 로비에서 호텔 바로 로비. 너무 좋은 뷰가 그치, 펼쳐지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도 영어가 잘 되지 않잖아. 근데 이 호텔은 한국인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안내문이 따로 제공이 됩니다. 한글로 다 써 있어요. 너무 편하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수영장이 있거든요. 퀄리티가 좋았고 야외 자쿠지까지 보유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 자쿠지에 나가면 진짜 뷰 쫙 펼쳐지는 걸 보면서 얼굴은 시원하면서 그치. 몸은 뜨끈뜨끈한 노곤노곤한 약간 그런 기분? 그죠. 그리고 이제 인터라켄으로 이동한 호텔. 나는 이 호텔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호텔 벨뷰 인터라켄. 이 호텔이 왜 마음에 들었냐면 일단 아래강 뷰가 진짜 환상적이야. 나는 뷰를 좋아하나 봐. 뷰 좋은 남편 만. 호텔 들어가기 전부터 그 아래강 1층에서 가방 버리고 갈 정도로. 아니 근데 짐을 가져가셔야죠 저기요. 저희 숙소도 리버뷰 테라스라고 해야 되나? 나 그 테라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아쉬운 점은 이제 호텔에 여기는 수영장은 따로 없어요. 근데 인터라켄에서 놀 데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앞전에 벨베데레 호텔 수영장도 갔었고 그랜드 내셔널 호텔 수영장도 갔었고 했기 때문에 수영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부여는 하지 않았어요. 네. 여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프론트 직원분이 이제 영어로 설명해 주시는데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해줘요. 뭐 예를 들자면 뭐,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할 수 있는데 Nice to meet you 뭐 이 정도로 되게 느리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거의 뭐 들리는 그 설명을 다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친절한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마트인가? 레지던스 파트리시아 3성급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여기는 좀 불호였어? 나 그래도 근데 좋긴 했어. 좋긴 했는데 왜 불호했냐면 우리가 너무 힘들게 짐을 끌고 갔는데 거기서 또 기다리는 대기 시간도 많았고 도대체 어떻게 이 체크인을 하는 건지를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이제 그 체크인이 3시부터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여기는 체크인이 4시부터예요.
무인 체크인 기계가 있어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4시가 돼도 이게 안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전화할 수 있는 버튼이 있었는데 그거 눌렀는데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이제 알고 보니 그 주변 이제 리조트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인 해야 되는데 거의 거리가 좀 상당해서 그 투숙객이 직접 안내를 해줬죠. 그 레지던스가 호텔도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음. 그 호텔에 가서 체크인을 해야 되는 거였어. 맞아요. 우리가 너무 근데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그런 것들을 상쇄할 만큼 좋은 게 마테오른 뷰가 테라스에서 굉장히 잘 보입니다. 진짜. 딱 잘 보이게 해서 그거 보면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고, 너무 좋았어요. 또 거기는 요리가 되는 곳이다 보니까 네. 풋마트에서 재료 사가지고 사테이크 먹었잖아. 맞아. 마지막으로 묵었던 호텔. 베른 호텔시티 암 바노프 베른역에서 가까운 그런 호텔입니다. 저희가 다음 날에 아침 일찍 츄리 공항으로 출발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베른역에서 되게 가까운 호텔을 선택을 했고요. 스위스 여행 중에 가장 저렴하게 예약을 했던 곳입니다. 숙소 퀄리티 무난하고요. 다만 광장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뭐 소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 근데 어차피 우리는 뭐 자고 금방 일어나서 갈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잘 자고 이동을 했던 곳입니다. 그거 외에는 딱히 뭐 없네요. 자, 이번엔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에 대한 정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날 취리에서 먹었던 음식인데 식당은 아니고 그냥 배고파서 먹었던 길거리 음식입니다. 케브리케 다리를 건너서 바로 있던 핫도그 집에서 핫도그를 샀어요. 소시지 하나든 바게트 빵에 11,000원. 누가 장난이죠? 근데 우리가 그때 케브리케 다리도 너무 좋고 그 강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수다 떠는 그 풍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도 맞아요. 거기 끼고 싶었어. 그래서 그 오리 먹으라고 뭐 빵 조각 주더라고요. 그거 여기 먹었지. 그 얘네들 주라고 준 거 아니었어? 독 들었을까봐 내가 일단 그 시음하고 오리들한테 이제 좀 주고 뭐 그런 거 즐기는 용도로 네. 즐겼다. 취리에서는 그거밖에 안 먹었습니다. 맞아. 네, 외식은. 네. 워낙 그 물가가 사악하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그 뭐 햇반, 스팸, 볶은 김치, 뭐 라면 이런 거 엄청 챙겨왔어요. 까지.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끼만 외식을 거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 루체른에 가죠. 루체른에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네. 쉽. 뭐라고 읽어야 되냐? 슈프. 루이스 강 변에 있는 레스토랑인데요. 나는 크리스피 포크 벨리 삼겹살 스테이크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진짜 엄청 부드럽고 되게 맛있습니다. 어. 퐁듀를 저희는 같이 먹었어요. 강 앞에 바로 못 잡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빨리 가자 재촉해가지고 갔는데 운영 시간은 이제 오전 10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점심시간 맞춰서 갔는데 이제 막 점심 시작했더라 그런지 사람이 없었지.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그냥 앉을 수 있어서 네. 시간만 잘 맞춰가면 네, 원하시는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워낙 한국에서 좀 유명한 식당이다 보니까 한국인 손님들이 좀 많아요. 사실 그 강 주변에 그 옆에도 똑같은 그 수변 레스토랑들이거든요. 꼭 여기서 먹지 않아도 주변에 비슷한 좋은 가게들이 많으니까 편하게 선택을 하셔도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3일차에 리기산을 못 가고 우리가 인터라켄에 있는 하더쿨룸 전망대 레스토랑에 가서 맞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난 여기도 너무 만족스러워. 난 여기가 최고였어. 그래? 음. 음식도? 가장 맛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느껴졌어. 뷰가 다 했다. 어떻게 뷰가 그런 다 곳에서 했어. 밥을 먹을 수가 있지. 여기는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있지. 뷰가 잘 보이는 자리가 몇 군데 정해져 있기는 하잖아. 경쟁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라서 그 자리를 비지 않았으면은 이제 바로 앉을 수가 없으니 기다려야 되는데 직원이 뭐 그냥 어디 앉을래 물어보면은 기다렸다가 앉을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러라고 뭐 해요. 그래서 그냥 기다렸다가 빠지면 그냥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먹으면 됩니다. 4일차에 갔던 식당은 정확히는 뭐 식당은 아니고요. 융프라우 정상에서 먹을 수 있는 신라면. 네. 이 신라면이 내 인생에서 먹었던 신라면 중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 그래도. 이 한국의 신라면하고 달라요. 그냥 딱 보면 크기도 조금 다르고 안에 그 건더기 스프가 엄청 많이 들어있었어요. VIP 패스가 있으면 이게 정상에서 인당 하나씩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무료로 먹었지만 만약에 이거를 실제로 그냥 가서 그냥 구매를 한다고 치면은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그치, 한다고 그치. 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 고산지대라서 머리가 좀 띵하더라고 딱 올라가자마자. 나도 어지러웠어. 근데 라면 먹고 조금 그래도 괜찮아졌었다. 올라가서 만약 그런 증상이 있으면 라면을 먼저 먹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린델발트. 곤돌라 퐁듀라고 설명을 할게요. 정확히 얘기하면 호텔 1층에 레스토랑이 있고 바가 있어요. 곤돌라 퐁듀는 바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1층 바에 가서 예약을 하시든가 아니면 전화로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곤돌라가 총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2시간 단위로 있는데 어두울 때 먹는 거는 저녁 8시 타임인데 그건 다 차이대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녁 6시 타임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지. 근데 여기는 퐁듀밖에 없어요. 퐁듀밖에. 근데 그 퐁듀가 스위스에서 먹어본 퐁듀 중에 제일 맛있었다는 거. 루체른에서도 우리가 퐁듀를 먹었는데 거기는 그냥 식빵 같은 일반 빵이었다면 여기는 뭔가 되게 바삭바삭한 빵이었어. 감자도 그렇게 맛있었어. 감자. 맞아. 그 이분이 그 감자의 도시에서 그 잘하신 분이어가지고 감자 평가에 굉장히 명확하신 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감자 인정하시더라고요. 메뉴는 이제 2가지입니다. 기본 메뉴가 인당 29프랑짜리가 하나 있고 테이스팅 메뉴는 2인 합쳐서 45프랑이니까 앞선 메뉴보다 좀 더 저렴한 거지. 그리고 마실 것도 하나씩 주고 그분도 처음 먹는 거면 테이스팅 메뉴가 좋다라고 추천을 해줬었고요. 분위기는 뭐 아주 깡패 수준이어가지고 거의 뭐 경치도 딱 보면서 그냥 툭툭 하는 건데 굳이 하나의 단점을 뽑자면 치즈 퐁듀의 특성상 특유의 꼬릿꼬릿한 냄새가 이제 곤돌라에 배어있기 때문에 맞아, 옷에. 처음 들어가면 뭐야? 하지만 금방 익숙해진다. 단 너무 아끼는 옷은 잠시 접어두셔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르마트에서 들렸던 마테오른이 잘 보이는 식당. 나 여기 엄청 가고 싶었거든. 여기도 줄이 되게 많이 서는 데라고 내가 들었거든. 그런데 체크인을 하고 막 이렇게 갔었을 때는 정말 널널한? 그때가 이제 식사 시간은 지나서 그랬던 것 같아. 밖에 테이블에서도 카페 메뉴만으로도 거기 앉을 수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거기 앉아서 마테오른 바라보면서 구름이 언제 거치나 한 1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그치? 계속 봤는데 야 그 끝까지 그 걸쳐져 있는 그 구름이 약간 안 젖혀져가지고 뭐 가볼 만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게 퐁듀가 맛있대. 베른에서 간 레스토랑은 장미공원 레스토랑이에요. 여기도 엄청나게 예뻐. 뷰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맛있었습니다. 장미공원 그 거기가 워낙 고지대고 구시가지 음. 그쪽 이렇게 쭉 내려 보이는 굉장히 좋은 경치 있는 곳에 식당이 이제 딱 있다 보니까 분위기 좋고 음식도 맛있고 그래서 재밌게 잘 먹고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테이블 간격이 좀 많이 좁아가지고 뭐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듣지 못하지만 옆 사람들의 대화가 이제 다 들리고 그 다음에 또 유럽 사람들은 그 흡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옆자리에서 막 다 피고 막 이런 거 그냥 민감하다면 비추.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 그런 야외에서 식사하는 분위기는 좋은 곳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간 식료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저녁을 또 먹어야 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행 중에 두 끼를 먹은 도시. 두끼를 사 먹은 날. 스파게티 팩토리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그냥 가성비 맛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현지에는 폐점했다고 뜨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곳 진짜 끝내줘. 코나우스 켈러라는 곳인데 이게 중세 시대에 생겼나? 중세 시대에 생긴 것 같진 않은데? 중세 시대면 다시, 식당이 다시, 500년 이상 된 중세 레스토랑이 시대 있다고? 보물창고를 개조했잖아.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식당은 아니었네. 그래서 중세 낭만이 가득한 곳이라고 우리 음.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아치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 그 천장의 높이가 엄청나고 정말 벽화까지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우아한 느낌이 나는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휴무였지 우리가 간 날. 너무 맞습니다. 아쉬웠어. 스위스 패스에 대한 정보인데 처음은 이제 스위스 트래블 패스입니다. 스위스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교통수단들이 있어요. 트램, 버스, 기차. 우리가 이걸 그때그때마다 끊고 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행객들을 위해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스위스 트래블 패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위스 여행을 가기 전에 클룩이라는 사이트에서 사전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위스 트래블 패스 검색하시고요. 연속인지 연속이 아닌지 우리같이 연속으로 막 이제 도시를 왔다 갔다 할 사람들은 연속으로 끊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3일 연속, 5일 연속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택시는 띄엄띄엄 이걸 쓰는 거야. 만약 내가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너무 좋아서 루체른에 3일 머물고 싶어. 그런데 5급 그치. 이상 호텔에서는 시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패스권을 주기 때문에 나는 그냥 3일 동안 루체른에 꾹 머물겠다. 그러면 굳이 이 3일간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스위스 패스를 떨어뜨려서 비연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패스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1, 2등석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1등석은 아무래도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2등석 했고요. 이게 3일, 4일, 6일, 8일, 15일이 있어. 근데 우리는 애매하게 10일을 갔었어야 했잖아. 맞네, 중간 10일이 없네. 그래서 내가 8일을
할까 아니면 15일을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근데 우리는 도시간의 이동을 많이 해야 했었고 마지막 날 10일조차도 베른에서 취리히로 넘어가는 그런 기차를 탔어야 했기 때문에 8일권을 끊고 기차를 나중에 다시 예매를 해도 되지만 그건 너무 번거롭고 기차비도 비싸고 했기 때문에 그냥 15일 끊어서 자유롭게 타고 다니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5일로 끊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68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는데 좀 올랐더라고요. 73만 4,300원. 미리미리 탈 수 있을 때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융프라우 VIP 패스. 사실 스위스를 장기간 가든 단기간으로 가든 융프라우는 뭐 거의 99%가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니까 필수죠. 동신항공 사이트에 들어가서 융프라우 VIP 패스 할인권을 출력해 가시면요 무려 30%나 할인됩니다. 동신항공 사이트에 들어가서 융프라우 철도 할인 쿠폰을 신청을 해서 사전 신청을 한 그 인쇄물을 가지고 스위스에 가서 인트라켄역이 오스트역 그 동역이 있고 웨스트역 서역이 있어요. 아무데나 가서 거기 안내 데스크에서 인쇄한 할인 쿠폰을 제시를 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할인 쿠폰 하나당 한 명만 할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두 명이서 여행을 가는 거다 하면은 두 매를 인쇄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며칠 동안 이거 패스를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저희는 이제 3일권 해서 인당 215프랑 34만 4천 원 정도 하네요. 요 VIP 패스가 있으면 그 융프라우, 피르스트, 뭐 하더쿨룬, 뮤렌, 멜리헨 이런 데들 갈 때 이제 산악열차나 곤돌라 같은 걸 무조건 타야 되거든요. 제한 없이 탈 수 있고 입장권도 구매 안 해도 되고. 근데 융프라우 거기 올라가는 거는 딱 1회만.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드릴게. 트래블 월렛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이 정보를 굉장히 늦게 알아서 늦게 신청을 했어요. 그 어플을 일단 다운받고 거기에서 카드 발급 신청을 눌러야 돼. 우리가 금요일에 떠나는데 이거를 한 월요일에 알게 됐을 거예요. 카드 발급해서 카드가 실물로 배송 받기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신청해도 못 받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에 내가 이걸 신청을 안 했어. 근데 이제 트래블 원래 그 카드사에 고객 문의 보니까 막 그렇게 일주일까지는 안 걸린다라고 하는 글들이 막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화요일 오전에 제가 신청을 했어요. 이제 막 수요일, 목요일 막 이렇게 똥줄이 타는 거죠. 네, 똥줄이 타게 네.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카드 발급 완료가 딱 떴어. 그런데 이제 그 배송까지는 또 한 2, 3일이 걸리잖아. 바로 거기로 연락을 했죠. 가까운 우체국에 이제 맡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날 목요일 오전쯤인가? 오후에 우체국으로 찾으러 간 거지. 그래서 요거를 꼭 최소 한 일주일 이전부터 신청을 해서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각 도시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즐겼던 관광지, 액티비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정보를 말씀드릴 거예요. 처음 갔던 곳이 이제 바노프 거리. 바노프 거리는 어떤 곳인가요? 명품샵이 있는 거리입니다. 번화가, 취리히의 번화가 거리예요. 아무래도 여행 첫날이고 흥분된 상태에서 거리를 걸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건물들도 다 그러니까 유럽풍의 그런 그 느낌이 착 나고 걷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걸어가면서 취리 호수 쪽으로 이동을 했죠. 근데 그 전에 케브리케 다리라는 걸 걸었어. 그 뷰가 진짜 장난 아니게 좋았던 것 같아요. 경찰서인데 자코메티알레라는 곳이었는데 스위스 출신의 그 예술가 이름이 자코메티라는 분이 여기 천장이나 이런 것들을 2년 동안 거기에다 작품을 이제 그려놓으신 거예요. 예뻐가지고 경찰서이지만 관광지화를 시킨 거죠. 그 로비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그 부분만. 여기는 이제 뭐 가이드 하시는 분이 따로 있었고 여권만 있으면 그냥 보여주고 무료로 이제 관람을 할 수 있는. 근데 뭐 다 영어로 설명해 주는데 다 알아들을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게 뭐 의미 있는 곳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사진 찍기에 굉장히 좋았던 곳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거기 벽면 한쪽에 피타고라스의 종이가 있는 거야. 피타고라스 씨 좋아하거든요. 이제 시리에 유명한 성당들이 있죠. 프라우민스터 그리고 그로스민스터 이 성당들이 주변 건물들과 되게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사진 찍을 만한 그런 공간들이 많다.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사진 찍어도 다 예쁘게 나오는 그리고 나서 이제 관람차 인당 7프랑밖에 안 해. 그 맛없는 그 소세지랑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잘 보고 싶어서 좀 노을이 지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가서 이제 탔더니 그 노을빛이 쫙 비치면서 되게 예쁘게 뷰가 펼쳐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관람차가 아직도 있다면 그거 타보시는 거 추천.
추천. 네,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한 게 린덴호프인데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 그 높은 데서 취리 시내를 다 볼 수 있는. 너무 좋았어 나 여기서. 우리가 너무 좋아서 야경을 보러 다시 오자. 그래서 다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취리히의 처음과 끝을 여기서 했다. 그리고 이제 루체른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갔던 곳이 우제크 성벽이라는 곳인데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긴 성벽이에요. 예전에는 더 길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좀 줄어가지고 남아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길고 성벽을 걸으면서 루체른의 시내를 쫙 볼 수 있다. 그 경치가 또 일품입니다. 쉬리히의 린덴호프랑은 또 다른 느낌. 그리고 이제 카페교. 사실 루체른에서 제일 유명한 곳은 카페교지. 1360년에 지어진 목조다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1993년에 화재가 일어났대요. 그 다리에 이제 절반 이상 불에 타서 이제 없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옛날 만들어졌던 당시의 다리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그 1360년에 만들어진 그 다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루체른에서 꼭 들려야 될 그 유명 관광지 중에 한 곳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관광지고요. 실제로 가서 이제 걸어보면 갑자기 검게 그을리는 곳들이 보여요. 그 모습을 이제 보는 것도 나름의 재미. 그리고 이제 인터라켄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 갔던 곳이 이제 하더쿨룸, 완전 강력 추천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스위스에서 높은 곳을 올라갔는데 와, 그렇게 경치가 죽일 줄이야. 여기는 꼭 한번 가보시는 게 좋고 그 레스토랑까지 추천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올라가서 점심을 먹고 또 내려와서 우리가 이동한 마을이 슈피츠 마을, 네. 스위스의 통영이라고 불리는 정겹죠. 네, 정겨운 곳이에요. 곳이고 조용한 마을인데 바닷가도 좋고 마을 자체 조용해서 그냥 걸어다니기 좋고 그런 곳입니다. 네, 근데 곳곳이 너무 예뻐요. 또 사진 찍기도 좋고 놀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융프라우를 갔죠. 날씨가 다 안 좋아서 그래도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융프라우는 올라가 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럼요. 올라갔는데 만족, 대만족. 이제 날씨에 따라서 그 융프라우 정상 딱 올라가면 진짜 그냥 사방의 경치를 다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아예 못 보는 분도 있는데 우리도 뭐 올라갔을 때 주변에 그냥 뭐 다 하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긴 했어요. 막 눈발 날리고 막 바람 불고 했는데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네, 너무 춥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너무 좋아서 왜 융프라우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고산지대다 보니까 여기는 관광하실 때 이제 어지러움을 대부분 좀 느끼실 거예요. 어지러운 거는 당연한 증상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은 피르스트를 갔어요. 조금 늦게 올라갔거든. 그랬더니 이미 탈 것들이 다 마감이 되고 루지 그리고 뭐 자전거 같은 거 글라이더 같은 거 그거를 저희는 하나도 못 탔죠.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그걸 타고 싶다면 기다려서 타든가 아니면 아예 일찍 가든가. 그 다음날 나 너무 좋았어. 스위스 이제 모든 지역들이 다 비가 와서 어디를 가야 되냐가 이제 그때부터 좀 고민이었거든요. 사실상 이제 스위스는 비가 오면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한정적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찾은 블라우제 호수 진짜 너무 예뻐요. 블라우제 호수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이제 호수예요. 호수인데 여기는 이제 사유지라서 공원화가 이제 되어 있는 곳인데 에메랄드빛 호수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는 게 이제 하나,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바베큐장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 장작불이나 이런 것들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는 곳이었어요. 비가 와도 거기 가면 그것들을 즐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안 상태로 간 거죠. 근데 가는 길이 또 힘들잖아. 기차를 타고 슈피츠 마을에 가서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 상황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쿤마트에서 장을 봤어. 장을 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바베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버스를 타고 그게 너무 조마조마했죠. 비가 엄청 많이 왔었기 때문에 과연 여기가 문을 열었을까? 했는데 다행히 열었고 들어갈 수 있었고 비가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 고기를 구우려고 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 넓은 공간을 우리만 썼다. 그래서 여기는 스위스에서 비가 온다면 꼭 한번 가서 즐길 만한 곳으로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라켄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갔던 곳은 이제 라우터브루넨. 정말 큰 폭포, 길고 크고 웅장한
폭포 주변을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빌려가지고 돌아다니기 좋은 그런 장소고 뭐 다른 입장료도 없기 때문에 여기도 추천을 저는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인터라켄 동역에서 버스를 타고 이젤발트로 갈 수 있어요. 한 30분 이상 걸렸던 것 같아. 이젤발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입니다. 정말 그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입장료를 받잖아. 오프라인이야 오프라인. 오프라인이면 7,500원. 유명한 장소는 이렇게 돈 내고 찍어야 되는데 사실 뭐 그거밖에 또 볼거리가 없는 곳이라서 많이 아쉬웠던 곳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젤발트 가는 길에 여기서 내려도 예뻤겠다 하는 곳이 있었어. 거기 버스 정류장 이름이 시호텔 베닝겐이라는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결국은 이젤발트 갔다가 실망을 하고 여기로 다시 갔죠. 그래서 여기서 더 재밌게 놀았다. 그리고 저녁 때 빅토리아 융프라우 그랜드 호텔 스파. 여기는 융프라우에서 제일 좋은 호텔입니다. 오제 5성급 호텔. 여기 스파가 유명해요. 호텔에 묵지 않아도 돈 내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3시간에 2인 기준으로 해서 15만 원. 인테리어가 진짜 결혼식장 못지않아 수영장이. 네, 되게 좋은 곳이고 워낙 이제 저희가 인터라켄에 있을 때는 비가 왔다 보니까 네. 즐길 거리가 이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쉼이 필요했는데 너무 노곤노곤하고 음. 딱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패러글라이딩은 진짜 날 좋을 때 꼭 타셔야 되고 너무나 좋았고 그 인터라켄 시내를 이렇게 한눈에 그 높은 곳에서 본다는 게 그 상공에서 보면은 튠 호수와 브리엔치 맞네. 호수를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그것도 음. 너무 예뻤고 패러글라이딩은 저희가 클룩에서 예약을 했어요. 네, 미리 예약을 하면은 그 인터라켄 웨스트역이었나 이제 거기에 이제 부스가 있어요. 거기에 시간 맞춰 찾아가면은 이제 안내를 잘 해주십니다. 이제 그린델벨트 그 마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알프스의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사진 찍는 장소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한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벨베데레 호텔을 기준으로 이제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뭐 많은 분들이 뭐 주위에서 뭐 오른쪽 길 뭐 옆길 뭐 찾아가라 하지만 그 주변 동네가 다 거기기 때문에 걸어가다 보면 그냥 예쁜 데 나옵니다. 사진 찍기 명소는 어딜 가나 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린델벨트에서는 그렇게 마을 산책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간 곳이 세르마트. 마테오른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마테오른이 황금오른으로 변하는 거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거는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마테오른에서는 하루밖에 없기도 했었고 뭐 특별히 여기서 뭐 관광지를 갔다고 볼 만한 그런 시간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했던 거 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마테오른 그 컵 안에 마테오른 모양의 이렇게 뾰족한 그게 있는 컵을 기념품으로 사려고 좀 돌아다녔죠. 컵을 좀 보여줄까? 바로 요 잔입니다. 요 잔. 네. 마테오른 뭐 여기에 오른이 있는 기념품 샵마다 다 팔아요. 파는데 가게마다 가격이 조금 달라요. 좀 돌아다니시면서 비교를 한 다음에 저렴한 곳에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음료를 담으면 더 예뻐요 색깔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 마지막 스위스의 수도 베른입니다. 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장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꽃들이 구경하기 좋은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그냥 소풍 나들이 나온 그 동네 주민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았고 전체적으로 지대가 높고 주변에 꽃 많고 시가지 내려다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보내기 좋은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공원이다. 곰공원 같은 경우는 어땠어? 나는 곰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을 줄 알았어. 곰이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막 철조망이 와가지고 막 아니, 왔냐 한국인 그러진 않고 곰이 되게 많이 풀어져 있는 거야. 곰이 되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양떼목장처럼. 생활을 하고 있을 줄 알았거든. 그리고 엄청 큰 줄 알았고 곰이 몇 마리 안 보여서 아쉬웠고 곰이 소극적이어서 더 아쉬웠고 그래도 귀여웠어. 귀여웠어. 곰 궁뎅이도 좀 보고 했었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이동해서 간 곳이 두시가지에 또 시계탑. 정각이 되면 그 시계탑에 화려한 쇼가 펼쳐진다라는 정보를 듣고 우리가 갔지. 그랬는데 그냥 장난감 병장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닭이 조금씩 울고 그런 것들? 기대가 10이었다 하면은 한 2, 3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끝나는 쇼였다. 네, 이 정도? 우리가 다녔던 곳들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렸던 뭐 호텔, 뭐 음식, 식당, 뭐 패스 이런 정보들 유익하게
잘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은 블로그를 찾아보고 선별을 해서 간 거였기 때문에요. 그런 걸 다 찾아보고 하려면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들고 그만큼 품이 드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영상 하나로 많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어봤고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스위스 신혼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꼭 날씨 잘 좋게 여행 기간 동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서 행복한 시간들 많이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기정을 만난 사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이고 고생 많았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언제 편집하냐. 그대